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독서논술입니다. 이제 몇 달 뒤면 2023년도가 끝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학년이 바뀌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학교도 바뀌고, 네, 이렇게 모든 것이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계절에 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있죠. 생각도, 키도, 몸도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져 있는데, 저희 생글은 아이들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이제 내년에 중3이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생이었었는데 대학생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긴 시간 저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해 여기는 것은 키가 몇 센치 자랐을까가 아니라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을까가 아니라 독서 능력이 얼만큼 성장했을까입니다. 네,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요구되는 독서가 있고 고등학교 때 요구되는 독서 수준이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팔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독서가 자라 있을까요?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중년의 나이가 되면, 제가 중년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이제 내후년에 50입니다. 네, 중년이에요. 뭐 한다고 이렇게. 네, 중년의 나이가 되면 독서란 아마 대부분의 경우 어떤 여가 활동, 취미 활동,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지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는 여가나 취미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야단칠 때 자주 나오는 멘트죠. 너 할 일 없으면 책이나 읽어. 이런 거. 할 일 없을 때 읽는 게 책이 아닌 거예요. 독서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기차를 비유로 들자면 독서가 기관차예요. 앞부분에서 힘차게 끌고 나가져야 모든 학습이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의 집중력과 지구력도 독서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올해 또 작년에 비해서 독서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독서논술학원을 오래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독서논술은 초등학교 때 다니는 거야 라는 오해예요.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독서논술 학원들이 아마 이 포지션이 형성돼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동화책 많이 읽고 글짓기 몇 번 해보고 이제 그러고 나면 중학교 가서 그렇죠. 영어 수학 하기에도 바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어 수학 하기에 바빠요. 바빠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야말로 독서가 집중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요구되는 독서 수준이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열어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3월 모의평가를 보는 순간 현실을 알게 됩니다. 현타가 오는 거죠. 전혀 중학교 때 읽어보지도 않았던, 읽어낼 수도 없었던 그런 형태의 글들이 빡빡한 지문으로 나오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국어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국어 교과서만 달달 외워서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 바로 거대한 어떤 그 구덩이가 하나 파여 있는 겁니다. 큰 구멍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 발견이 안 되냐면 중학과정에서 국어 성적 관리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시험 한 3주 전에만 잘 준비해도 85점, 90점은 기본으로 나와요. 중학교 국어는 정말 쉬워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영어학원 오래 다닌 아이들이 중학 영어가 쉬운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 수학은 학원에서 당연히 선행학습을 하는 건데 국어는 굳이 선행학습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급격하게 달라지는 이 담벼락을 만나는 것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국어도 선행학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학학원인데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성적관리만을 해주는 그런 수학학원이면 과연 그렇게 3, 40만 원 내고 보내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 안 보내실 거예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정도면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다들 영어 수학은 선행학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수능을 치면 고득점하는 아이들의 영어 수학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점수 차이가.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던가요? 그렇죠. 국어예요. 국어입니다. 그럼 국어는 왜 선행학습을 안 할까요? 그러면 국어의 선행학습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중학과정이라면 독서입니다. 독서가 최고의 국어 선행학습입니다.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네. 문학, 비문학, 문학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운문, 산문, 고전 산문, 고전 운문 중학과정에서 읽기 시작해야 되고요. 고전 지문들도 뭐 춘향전 이런 것도 읽어야 되고 구운몽도 읽어야 돼요. 아니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평가에도 나옵니다. 네. 생글에서는 읽고 있어요. 네. 생글에서는 읽고 있어요. 중학과정에서는 국어 성적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묵직한 책들, 우리 고전부터 인문 고전을, 세계 고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도 다루고요, 철학도 다루고요, 경제 문제도 다루고요. 네, IT 쪽은 제가 약간 약하긴 한데 그렇지만 과학 관련된 책들도 같이 읽습니다. 뭐 코스모스 같은 건 기본으로 읽고요. 이런 다양한 독서를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읽기 능력이 적어도 부족해서 내가 공부가 어려워요 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중학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과정 국어는 국어 성적 관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적 관리 플러스, 그렇죠, 다양한 읽기 능력에 모든 에너지를 좀 집중해서 아이들이 꾸준히 문해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는 과정이 중학과정이어야 하는데 생글 독서 논술이 중학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일반 독서 논술 H나 뭐 P 하셨더라도 중학과정에서는 여기로 오셔야 돼요. 네. 저랑 플라톤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읽어야 돼요. 사마천의 사기열전도 읽어야 되고요. 정말 읽어내야 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인문고전을 읽어가면서 적어도 국어, 역사, 사회 과목의 성적 지도까지 저희 중학과정에 다 함께 버무려서 융합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생글을 안 보냈던 아이들은 중학과정에 왔을 때 괜찮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광고성 멘트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네, 단연간 운영하면서 생존 확률이 한 50%, 60%인 것 같아요. 보통은 한 3개월 다니다가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하고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읽기 능력이 중학과정에서 생글이 빡빡한 걸 읽기 때문이고, 그걸 읽기 위한 초등과정을 이미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초등학교 때 일단 보내시는 게 옳고요. 네. 또 하나는 중학생이 돼서라도 왔으면 다행입니다. 네. 이때부터라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라도 적응하기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중학교 3학년쯤 와서 얘가 국어가 성적이 좀 안 나와요, 이렇게 오면 솔직히 제가 해줘야 될 건 많고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고 해서 많은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아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2024학년도 생글 중학과정 기존에 해왔던 인문 고전 읽기, 거기에 이제 더 전문적으로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역사 지도, 네, 국어 과목 지도, 네, 사회 과목 지도 합쳐져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